플러스 경매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잠시만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제가 하는 블로그인데 블로그 방치해 놨다가 며칠 전부터 조금 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세 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강의 2개, 그리고는 오프라인 강의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프라인 강의 보면은 지금 10주 과정으로 해서 주말반이 있습니다. 주말반. 부산에서는 토요일마다, 서울에서는 일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 1월 8일, 부산은 1월 7일 날 각각 개강 예정입니다. 서울은 어디서 하냐면은 서울역 바로 코앞에, 그래서 14번 출구 앞에 삼경교육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서울 강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뭐 구미에서 오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부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점포동이라고 저희 제자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자 오픈에 맞춰서 제가 요 강의를 만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 강의도, 부산 강의도 뭐 멀리 뭐 전주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저기에요. 이거는 이제 막 편지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손편지도 써주셔서 막 자랑한다고 제가 올려놨어요. 예,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10주 동안 하는 강의는 권리 분석, 뭐 명도 방법 이런 그게 아니고 그런 거는 뭐 물어보시면은 다 제가 해드리고 권리 분석은 뭐 순식간에 다 끝내버리고 명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시면 3시간씩인데 10주니까 30시간이잖아, 그죠? 두 번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임장 수업이고요. 임장 수업이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공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리 분석은 그런데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 금매 죽잖아요. 그래서 중개 물건 금매 잡는 법, 그리고는 명의 관계 때문에 그저 고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절세 이런 것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좋은 물건 찾는 법, 좋은 물건을 찾아서 어떻게 손품, 그죠? 손품 팔고 그 다음에는 발품을 파느냐 하는 임장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 그걸 같이 동반 임장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엔 입찰가는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명도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분상가, 근린시설, 다가구, 상가주택 각 물건별로 해가지고는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 예, 이런 거, 그리고 임장하는 방법에서 같이 임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물건에 대해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10주가 구성이 돼 있고요. 가장 좋은 보너스는 뭐냐면은 이거를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과정 수료에 1년 이내 낙찰건에 대해서는 명도를 제가 같이 해드립니다. 같이 점유자 만날 때도 같이 협상할 때 제가 동반하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한다든가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법적으로 진행할 때, 이럴 때도 우왕좌왕하기 쉬우니까 제가 법원에 동반, 저 부산에 있지만 서울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특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가 2개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소액 투자반, 이런데, 마른 소액 투자반인데, 특수 물건반입니다. 예, 지분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이런 관련되는, 예, 그런 어떤 수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다가구라든가 뭐 상가주택, 구분상가, 공장창고, 토지 이런 거 여러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 물건들 지금 현재 경공매, 주로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 중에서 현재 진행하는 물건 중에서 좋은 거, 우량 물건만 골라서 제가 입지 분석,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소액 투자반, 특수물건반 같은 경우에는 8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강료 99,000원이고요. 그리고는 그 뒤에 말씀드린 풀경 스타디 해가지고 기타 그죠, 수익형 물건들 분석해 드리는 거, 예, 그거는 이제 한 달에 4만 원으로 수강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요것도 보니까 최저가가 3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억 7천까지 떨어져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7일, 그죠? 1월 17일 날 매각 날짜고요. 서울 북부 본원에 2021 타경에 107350입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그죠? 월계 3단지 사슴 아파트 302동 1층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39.6, 11.98평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 한 16, 7평 됩니까? 분양이? 그거는 뭐 네이버 들어가면 바로 나오죠, 여러분. 그죠? 스스로 확인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감정가가 5억 2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3%니까 1억 7,039만 4천 원 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보니까 장땡땡 외 2명, 그럼 3명이다, 그죠? 채무자가 장땡땡 외 1명, 2명이죠. 채권자도 장씨예요. 자, 그리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를 하나, 아파트든 뭐든 간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받았는데 말입니다. 형제들 지간에 의견이 안 맞는 거야. 이제 누구는 팔자, 누구는 팔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견이 안 맞으면 팔 수가 없어요. 일반 중개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짜 단 1%의 지분을 소유한 지분, 그죠? 진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공유자인데 한 사람이 99%, 한 사람은 1%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도 그 1%가 동의를 안 하면은 일반 매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누구는 팔자, 누구는 팔지 말자. 이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경매로 넣자. 경매로 넣어가지고 경매 넣는 거는 누가 반대를 해도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꼭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시세가 좋고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팔려고 그래도 팔 수 없잖아요.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그냥 경매를 넣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뭐꼭 의견이 꼭 안 맞다? 그거는 100% 아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요즘은 일반 매매가 안 되니까 한번 경매를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여튼 그래서 이거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 한번 등기부를 볼게요. 등기부 보니까 2021년 5월 26일 얼마 안 됐다, 그죠? 소유권 이전 상속 장땡땡 외 2명 아까 맞죠, 그죠? 세 사람. 그래서 누구 해가지고 한 사람은 9분의 5 나머지 두 사람은 9분의 2씩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은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도 다른 권리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니까 2021년 9월 7일 임의경매에 되어 있는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2021년 9월 7일.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있어요. 오모 씨가 있습니다. 주거용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자가 2021년 7월 12일 했습니다. 2021년 7월 10일. 경매는 언제죠? 9월 7일. 9월 7일이고 이 사람 전입은 7월 12일. 아, 선생님 거기 확정 보니까 5월 31일이에요. 근데 확정을 이때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이 확정받은 날로부터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제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면은 요거는 전입이 중요해요. 그죠? 전입. 그래서 여기 7월 12일. 그죠? 요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 그죠? 자, 그리고 배당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배당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 다 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이러면 당연히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해야 하는 겁니다. 낙찰자가. 자, 그래서 보증금이 여기 2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액 매수인 인수입니다. 그죠? 자,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 받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당연히 인수. 그리고 또 전입했는데 확정을 안 받았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배당 요구는 했다.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확정을 안 받았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역시 그것도 인수 이렇게 된다, 그죠? 2억 인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 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답니다. 그럼 2억을 인수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억을 인수해도 될 만큼 돼야 되겠죠. 지금 시세, 이런 물건 여러분 시세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감정은 5억 2천 돼 있습니다. 감정은 5억 2천 돼 있는데 지금 시세는 얼마인지 확인하셔가지고는 낙찰가 플러스 뭐예요? 2억이다, 그죠?
낙찰가 플러스 2억인데, 자,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보면은 2021년 돼 있죠.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살겠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죠? 무한정 사는 게 아니고 계약된 만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7월 12일이니까 2년을 하면 언제죠? 2023년 7월 11일 되겠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럴 때 뭡니까? 이 임차인이 이 뭡니까? 이 임차인 그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죠? 그러면 이제 전세금 받아서 이쪽을 내준다든지 예,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뭐 내가 입주를 하겠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 내가 내주면 되는 거죠.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물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경매로 하는 갭 투자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죠? 일반 매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중개업소 가서 전세에 있는 거 그죠? 예, 전세 안고 차액만큼 내가 지불하고 사잖아요. 집을 그죠? 똑같아요. 경매도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인수할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세하고 잘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중에서 내년에 입지 좋은 거 잘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세가 이제 물론 뭐 반등하고 다시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 하고 나는 조금만 먹어도 좋으니까 그때 돼서 들어갈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추이를 보면서 주식 시장이 먼저 선행하니까 살펴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지금쯤이 아마 바닥이 아니겠냐. 바닥은 아니라도 발목은 되지 않나? 종아리인가? 네, 들어가 볼까? 예, 그럴 때. 예, 그래도 좀 불안하고 뭐 대출 관계가 좀 이렇게 막히고 막 이런다면은 요런 물건을 여러분이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사건 하나 시간 남으면 보려고 했던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1월 17일 날하는 뭐 좋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원리를. 자, 1월 17일 날하는 부산번호에 2021 타경에 4948 됩니다. 대진 그린타운이라는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자, 전용 면적은 62.46, 18.89평이고요. 감정가 1억 3,400에서 많이 유찰이 돼서 이것도 최저가가 41% 되어 있습니다. 자, 1억 3,400에서 쭉 유찰돼서 10월 25일 날 5,488만 6천 원일 때 누군가가 최저가 언저리에 쓰고 1등을 혼자 단독이네요. 했는데 아 실수했구나. 뭐뭐 됐다. 이러고는 잔금을 미납을 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재매각을 합니다. 재매각을 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근데 이거 재매각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법원마다 막 달라요. 재매각이다 이래도 그대로 보증금 10% 뭐 10%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는 불허가로 인한 재매각은 보통은 그대로 입찰 보증금이 10%죠. 자, 그런데 잔금 미납인 경우에는 법원마다 다 달라요. 30%, 20%, 10%, 다 달라요. 그래서 잘 보셔야죠. 그죠? 요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017년 9월 29일 날 그 당시에 1억 1,700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근저당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저당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임차인이 있는 거 아니야? 전세 누가 뭐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바로 들죠. 아까 처음에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2021년 6월 4일 날 가압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뒤에도 국민은행에 가압류가 있고 그래서 요 위에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서 강제 경매가 들어왔고요. 그리고는 파산 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배모 씨가 있습니다. 전입일자 2017년 10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을 받았는지 배당 어떤지를 몰라요. 권리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 보고 막 사람들 좋아한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유찰된 거 보고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가압류 뭐 이렇게 뭐 카드가 2천 몇백만 원 막 이렇게 할 정도 같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근저당 담보대출을 받아버리지 그죠? 자, 왜 담보대출을 못 받아요? 임차인이 있으니까 유상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요런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강의 선순위 임차인 저기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도 제가 강의를 많이 올려놨다 하잖아요. 물론 저보다 이제 유튜브 오래 하고 매일 올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예, 저도 저 나름대로 분발을 했었는데요. 자, 예, 그래서 이런 사건 분석도 여러 번 해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방법이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등기부는 안 열게요. 등기부 열면은 막 개인정보가 나오니까 등기부 열면은 분명히 요 임차인의 전입일 2017년 10월 25일 그 즈음에 원래 있던 근저당이 말소된 기록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전세금 받아서 이제 근저당을 말소 이렇게 한 그 기록이 등기부를 보면은 여러분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이 전세 얼마에 들어온 거지? 임대차 얼마에 들어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주로 실거래가 들어가 본다. 그죠? 자,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나 뭐 호갱노노나 이런 걸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몇 층만 주로 나오죠. 그런데 아파트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동층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대략 그 무렵에 해당 동층을 찾아본다. 그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게 실거래 건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였겠구나. 이건가 보다. 이런 짐작을 하죠. 근데 그건 짐작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마지막 쐐기를 받는 방법이 뭐겠어요? 열심히 가서 그 주변에 물론 거기 부동산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부터 중개업소에서 꼭 중개를 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다른 데서 해가지고 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그 해당 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중개업소 몇 군데 소장님들의 좀 협조를 얻는다면은 몇 군데 가보면은 거기 우리가 계약했어요 하는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전세금이 얼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봬요.